안녕하세요. 강사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중국 속담 21가지로 중국인의 인성을 간파하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속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내면 세계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16번째 이 속담보다는 사자 성어네요. 포자이, 면자이, 포자이, 면자이. 재물을 깨서 재앙을 막다, 면하다. 돈을 써서 재앙을 면하다. 그래서 재물을 이름으로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말은 주로 금전에 손실을 입은 친구에게 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과 하여금 마음을 넓히는 유익한 말입니다. 우리말도 있죠. 한마디로 포자 면자에는 액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 판빙빙이 탈세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결국 우리나라 돈 1,400억대의 벌금과 사과문을 쓰면서 일당이 됐어요. 만약에 판빙빙이 옆에 있었다면 친구들이 算是迫在眉摘吧, 액땜 한 그릇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밑에 봅시다. 판빙빙 8.82迫在眉摘. 판빙빙은 8억이 한국 돈으로 1,438억, 엄청난 돈이죠. 거의 1,500원으로 심하게 액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신문에 난 표면적인 이유고, 중국은 항상 표면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유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탈취했다고 이렇게 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사회는 속이 깊은 사회니까 아는 사람만 몇 사람 압니다. 자, 포자이, 면자이, 액땜하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포자이, 면자이, 지갑 잃어버렸다. 포자이, 면자이, 포자이, 면자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면 되겠네요. 역시 많이 듣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 말. 자, 17번째 속담. 杀人偿命欠债还钱. 杀人偿命. 사람을 죽였으면 그 목숨으로서 보상하고, 欠债 하면은 빚을 지다. 빚을 졌으면 还钱. 이때는 발음이 환이죠. 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두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 운전하는 남자가 杀人偿命懂不懂? 杀人偿命말 알지? 사람을 죽였으면은 뭔가 복수할 분위기네요. 그죠? 杀人偿命말 중국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도 오른쪽 화면 보니까 이제 돈 받으러 온 것 같아요. 欠债还钱是天经地义. 돈을 빚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은 天经地义란 말, 지극히 지당하다, 당연한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天经地义란 말도 많이 썼던데, 당연히 이제 빚을 졌으면은 갚는 게 맞는데, 杀人偿命,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보상한다? 이 말이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옛날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지금까지 이 말 쓰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하고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을 했으면 그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돈을 빚졌으면 갚아야 한다면, 굳이 말하자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죠? 죗값을 치러야 한다. 중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아마 살인범들은 아마 사형한 사람 많을 거예요. 중국어는 严谨易赅的说明了社会最基本的规则. 간단 명료하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한 바입니다. 杀人偿命,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중국 사람이 볼 때는 한국은 이 살인범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억울함보다는 그 살인범의 그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형제도 우리가 거의 없어졌죠. 이름만 있지 실제 안 하잖아요. 저는 꽤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사람 몸을 쓴다면은 좋은 세포가 있고 나쁜 세포가 있죠. 나쁜 세포 중에서도 악성세포, 그냥 악성세포는 그 사회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착한 세포들을 건드리지 않아, 해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인권 이야기하면서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중국 사람 눈에도 사형제의 폐지는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 죽였으면 너도 사형 당해야 돼 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국 옛날부터 내려오는 杀人偿命 이 단어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형제도 없는 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생각하면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자, 杀人偿命欠债还钱 속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마 99%는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할 겁니다. 폐지하는 게 우리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은 18번째. 다 해가네요. 奸情出人命, 见财起贪心. 자, 奸情은 간사한 정입니까? 간통은 出人命, 인명사고가 생기고, 见财, 재물을 보면 탐욕이 생긴다. 그렇죠. 이 속담도 중국 사람들이 자, 이 속담은 중국식 범죄 심리학의 통속적인 묘사다 그랬어요. 범죄 심리학의 통속적인 묘사?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지만은 중국에도 간통은, 자, 그림 보세요. 이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칼을 들고 我怀疑你, 난 너를 의심한다. 勾引我老婆, 내 마누라를 꼬셨지. 내 마누라를 꼬셨다고 나는 너를 의심해. 라면서 지금 칼을 들고 있죠. 간통 사건에서는 잘못하면 출연명이란 말, 인명사고가 생긴다. 출연명이란 말 많이 쓰던데. 奸情出人命, 见财起贪心.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어떤 재물을 보면은 치, 탄신. 중국어로도 욕심 많다 할 때 헌탄신입니다. 헌탄신. 탐욕이 생긴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간통은 인명사고가 생기고 재물을 보면은 탐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18번째 속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요거 참 재밌어요. 요 사자성어. 法不责众, 法不责众 이 말.
법은 무리는 대중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많으면 종종 처벌받지 않는다. 요 밑에 그림 보면은 여기가 중국인 것 같은데, 그죠? 만처다오상의 원밍신, 만처다오가 저속주행 차선입니다. 저속주행 차선의 그 라인인데, 원밍신이 출근 시간에 차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행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법 저지른 사람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법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봅시다. 한 가지 행위가 보편성이 있을 경우 불법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처벌이 힘든 상황을 말한다. 자,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대중심리, 다 같이 법을 어기는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서해 바다에 중국 사람들, 중국 배들 다 같이 넘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는 파부저종, 불법적인 행위를 다 같이 하면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点到法治的软肋, 법의 이 약점을 点到 지적한 부분이다. 具有煽动作用, 뭔가 선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혼자 하면 처벌받는데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법의 이 약간 이게 약점, 란레이라 그러는데, 법의 약점입니다. 자,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은 여러분 1989년도 6월 4일날 베이징天安門에서 민중들이 그때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대학생들이 천안면에 모여서 한 달 동안 그 민주화 시위를 했었어요. 6월 4일날 밤에 탱크를 가고 군인이 침투되어서 비참하게 끝났지만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입니까? 군인입니까? 군인 같네요. 군인을 향해서 집어 던지죠. 파부저종, 저리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행위하는 거는 처벌을 못해요, 이상하게. 자, 여기서 중국 현대사에서 거대한 민중운동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위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농담으로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첫째는 1919년 오사운동. 어떤 사람들은 우리 1919년 3.1운동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1919년에 오사운동이 일어난 거고 북경대학교 학생을 위주로 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89년 6월 4일날 천안문 민주화운동이다. 자, 한국에서는 3.1 운동부터 우리 16년 촛불혁명까지 수없이 거리 시위가 일어났지만은 시위 주동자 몇 사람만 처벌했죠. 저 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위를 벌이면 법이 다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거를 중국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해요. 법은 대중의 불법을 묻지 않는다. 그런 파부저종이라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규모 시위에서는 이런 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서해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떼거지로 오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심리를 믿고 온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튼 법의 약점을 지적한 바입니다. 파부저종이라는 단어. 자, 20번째 속담. 하우스 부루라이 보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우스, 멋있게 죽는 것은 부루, 뭐뭐만 못하다. 나쁘게 사는 것만 못하다. 즉, 멋있게 죽는 것은 어렵게 사는 것만 못하다. 우리 한국 속담이 됐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속담을 처음 접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강한 그 생존력을 느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깐치 그런 면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꽃밭은 말할 것 없이 개똥밭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밑에 그림 보면은 여러분 소설, 영화 후어저, 위화 이 사람 이 작품으로 유명했는데 이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장 이모가 우리 한국말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청리 신중국 새로운 중국이 세워지고 나서 중국 라오바이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특히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옆에 중국 문장 보니까 是导致中国人最没出息的一句话.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매출신이 원래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가장 싹수가 노란 한마디 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중국 사람들은 멋있게 죽는 거 저 누구죠? 우리 독립운동 그거보다는 라이프워죠. 거지에서 살더라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긍정 마인드입니까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자, 이 속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중국인의 생존 본능이 매우 강하다고 느꼈어요. 생존 본능. 종교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중국인 마음속에는 공통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대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생존. 살아남는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 보샤주.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모든 행동 거지와 가치관의 뿌리는 생존, 살아남는 것에서 출발한다. 살아난다는 보샤라이네요. 보샤라. 살아남는 거.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적응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살아남거든요. 적응력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제가 체험한 중국 사람의 장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쯔창부시 이거는 주역에 나오는 단어죠. 자강불식.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데 쉬지 않고 쯔창부시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그런 DNA와 그 다음에 츠구나이라오. 제가 중국 사람 봤을 때 전 95년도 유학했는데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이 뜻입니다. 중국은 지요 츠구나이라오精神. 중국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저는 그런 드라마도 많이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 인내성은 대단해요. 吃苦耐劳, 요自强不息하고 吃苦耐劳, 이 두 가지 중국 사람들의 제가 목격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생존 DNA는 어떤 민족보다도 강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현세가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지 같은 삶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버티며 살아간다. 이걸 우리 좀 배워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跳楼 하잖아요. 뛰어내리잖아요. 중국 사람도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면서 오늘도 꽃밭은 물론 개똥밭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어떤 밭에서도 잘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중국이 사는 곳이라면 경제적으로 다 부유합니다. 그 조그마한 싱가포르 보세요. 홍콩, 대만, 중국. 옛날에 아시아의 4마리 경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빼고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이었어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중국은 아시아의 스샤오롱, 이거는 이条치유롱, 이건 큰 용이고, 중국인의 DNA는 스스로 자강불식하고 출구나이라 하는 정신 때문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불을 나의 호재, 멋있게 죽는 것보다는 거지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속담 처음 접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강인한 생존 본능을 느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잘 살아서 옛날보다는 그래 두드러지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인 정신 세계는 자강불식 이런 거는 늘 갖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孝品不孝昌. 이 속담도 보고 기겁을 했어요. 마지막이네요. 孝品, 빈곤은 웃어도, 빈곤은 가난은 비웃어도, 不孝昌, 기생은 비웃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비웃어도 기생은 비웃지 않는다. 우리하고 정신은 틀리잖아요. 그죠? 자, 옆에 설명보면은 가난하면 사람들의 왜 그러냐? 가난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기생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가난한 거는 중국 사람들은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고, 기생은 자기가 돈 벌고 살잖아요. 스스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직업을 기천을 둬가지고 술집 아가씨에 대해서는 약간 나쁘게 폄하하잖아요. 그 사상가에 있는 그 장녀들은 단지 돈의 수입만 생각할 뿐 돈을 취하게 되는 과정을 개의치 않는다. 밑에 중국 해야네. 只看金钱的收益, 금전의 수익만 보지 不会在意金钱所来的过程.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과정은 개의치 않는다 뜻이에요. 굉장히 중국적인 마인드죠. 孝品不孝昌. 요즘 우리 젊은 20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옛날 교육받은 사람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중국 드라마 보다가 중국 드라마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한 14살, 5살 된 여학생이 이런 대사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그런 말 써대요. 샤오핑, 부샤오창 이렇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은 비우고 몸 파는 장년을 비우지 않는 그 말이 됩니까? 가난은 자신이 무능한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휴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국가에서 연금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얼마만큼 벌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장년을 인정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정서로는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장년은 성매매로 돈을 버는 천한 직업인데 그들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인정해 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중국 사람의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요. 중국말에 이것도 중국 제 베이타 친구가 이야기해준 말이에요. 지우지 부지우 종이라서 돼요. 처음 들을 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지우지 급한 사람은 도와줘도 가난은 도와주지 않는다. 급한 것은 도와줘도 가난은 도와주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봤자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 말이. 너무나 지극히 저는 그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중국 사람의 명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속담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샤오핑 부샤오창 지우지 부지우총. 가난은 비우지만 기생은 비우지 않고 급한 사람은 도와주지만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한국 동사하고 다르죠. 그래서 저때도 말했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한치를 장도 차부터 그들을 보기엔 비슷하지만은 其实很多地方是不一样的.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여러분. 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그 말도 맞지만은 좀 더 깊이 가면은 이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학생이 중학생이 가난뱅이는 비웃지만은 기생은 비웃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한 사람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근데 너무 이해타산적이라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봤자 표도 안 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해서 불의 도울 필요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에 관심이 없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즉, 돈 버는 과정보다 돈을 번 결과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중국 사람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이치에 샹前看. 원래 이 문장은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이前이 돈전자가 아니고 앞전자. 모든 것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이 前자를 앞전자를 돈전자로 바꿨어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치에 샹前看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죠?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것은 돈을 향해서만 돈 내는가 안 되는가 돈을 향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돈만 따진다. 이제向前看. 90년대 말에 유학했는데 이런 게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 많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거는 상대방이 다시 할게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자, 물질적인 측면 평가할 때는 상대방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리고 정신적인 면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이 군자형인가 소인형인가, 군자 스타일인가 소인 스타일인가, 인품이 높은가 낮은가 도 같이 따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인품이 낮은 소인 같은 사람이라면 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90년대 초창기 한국 사람들이 사장님이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 사람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기생을 비웃지 않지만 동시에 중국 사람들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君子爱财取之有道. 이 말. 군자도 돈은 좋아하지만 재물을 좋아하지만 取之有道. 그것을 취할 때는 有道 정도를 취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다. 이제 과정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돈을 좋아하지만은 돈을 번 과정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 스타일이라고 했죠. 군자 스타일. 자기는 아니지라도 이들은 모두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지독한 현실주의자면서 또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인품을 따지는, 정신세계를 따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도 분명히 상류 문화가 있고 하류 문화가 있어요.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듯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의 상류 문화입니다. 하류 문화가 아니고, 저는 그냥 편의상 상류 문화는 20%, 하류 문화는 80%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람들도 이치시장니까 굉장히 그 배금주의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이 말도 알고 있어야 돼요. 君子爱财取之有道. 군자도 돈을 좋아하지만은 그 돈을 취하는 과정도 동시에 중시한다. 자, 4부로 나눠서 여태까지 중국 속담 21가지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그 뱃속 구경,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그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이 특강 마치겠습니다.